아줄포 플레이 영상 찾아보다가 영상이 잘 없어서 제가 공부해서 직접 찍게 됐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런 영상 찍는 거 처음인데요. 실수가 많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게임판을 하나씩 나눠 가집니다. 이 정원 게임판, 그러니까 플레이어는 4명까지 가능하고요. 정원 게임판에 여기 색깔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각자 구분하시면 되는데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색깔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씩 나눠 가집니다. 그리고 보관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색깔별로 있습니다. 이거를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같은 보관소와 같은 게임판을 나눠 가집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초코 타일이 있습니다. 초코 타일을 처음 시작할 때 3개를 줍니다. 그래서 각 플레이어별로 3개씩 보관소에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수 타일이 있습니다. 이 분수 타일을 가운데 그림 방향에 맞게 건물이 뒤집어지지 않게 이렇게 잘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점수판을 가지고 와서 놓아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점수판에 보면 점수판 안에 모든 것이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톱니바퀴에서 첫 번째 라운드, 총 4개의 라운드로 이 게임은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라운드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줄무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라운드는 여기에 맞추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라운드에 하시면 됩니다. 각 라운드별로 이제 보너스 점수라는 건데요. 그 라운드가 끝났을 때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진한 초록색 타일이나 나무 그림 타일, 하늘색 타일에 점수를 1점씩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최종 점수를 할 때 보면 조건이 3개 이상 같은 그룹을 형성해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 개수에 상관없이 놓은 수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너스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육각형으로 생긴 이런 마커가 있는데요. 이건 평가 마커입니다. 이것은 여기에다가 놓고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라운드를 진행할 때는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최종 모든 라운드가 끝났을 때 점수를 할 때 여기에 올려놓으면 파란색에 대한 점수, 진한 보라색에 대한 점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전진하면서 점수를 하는 그 칸들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 시작할 때 여기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 플레이어별로 이렇게 마커가 있습니다. 자기 게임판에 있는 색상과 같은 걸로 하시고, 처음 시작은 15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15점에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게임판에 2명이 할 때는 5개, 이 5개가 뭔지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3명이 할 때 7개, 4명이 할 때 8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정원부지 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정원부지 타일은 이걸 말하는데요. 정원부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4명이 한다는 그런 걸로 해서 세팅을 해볼게요. 8장을 해서 똑같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라운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4개의 더미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밀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4장이 남습니다. 이거를 공급처라고 해서 게임에 이렇게 두시고, 그 공급처에는 방패 마커에서 마이너스 6점의 표시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올려둡니다. 그리고 이 시작 마커 타일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진열대 옆에 두시면 됩니다. 아주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거 보시면 하실 거예요. 자, 이제 게임을 진행하는 게임의 세팅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게임에서는 이제 6가지의 타일이 존재합니다. 보시면 나무는 하나니까 1, 새는 날개가 2개라서 2, 나비는 3마리가 있어서 3, 그리고 꽃잎은 4개라서 4, 그리고 이 가지가 쭉쭉 뻗은 게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5를 뜻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튤립이라고 해야 하나? 이 꽃이 6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양이 6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색상이 다 다르죠. 이 색상도 6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 타일들로 이 게임을 이어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을 진행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 플레이어는 자기 라운드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4가지 행동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총 4가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타일과 정원부지 가져오기,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 보관함에 있는 타일을 게임판으로 놓거나, 아니면 여기에 보관함에 있는 정원부지를 게임판에 놓거나, 아니면 패스하기.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자기 턴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행동부터 게임을 진행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에 타일 더미 8개를 두고요. 주머니에서 육각형 타일 4개를 뽑아서 위에 얹어둡니다.
이렇게 얹어두고 첫 번째 플레이어는 이 타일 위에서 제가 가져오는 행동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이 진열대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플레이어는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같은 모양이거나 같은 색깔이거나. 근데 같은 모양이거나 같은 색깔이거나라는 말 뜻은 한 가지의 공통점으로만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다 공통되는 것. 즉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색깔도 같고 모양도 같다. 이건 두 가지가 공통점. 이거는 가져올 수도 없고 여기에서 여기 놓을 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만 갖고 나머지는 다른 거. 그런 조건으로만 비용 지불과 가져오기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플레이어는 여기서 저는 하늘색 3개를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하늘색 선택을 한 후에 이렇게 보관함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정원 부지가 진열대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기 차례에서 여기에 4개가 있는데 저는 여기 걸 가져오지 않고 여기서도 가져오지 않고 오로지 보관함에 제 턴에서 저는 할 게 이것밖에 없어서 보관함에서 게임판으로 옮기는 행위를 하겠습니다 하면 여기 4개가 다 있게 되죠, 타일이. 그럴 경우에는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은 이 정원 부지는 진열대로 내려갈 수 없고 그 다음 플레이어가 여기서 다시 선택을 해서 하나라도 없어져야지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3개를 선택했으니까 내려갔죠. 그러면 이제 다시 주머니에서 4개를 뽑아서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두 번째 플레이어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두 번째 플레이어가 선택을 할 때는 진열대와 여기에 있는 모든 것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3가지가 새거든요. 근데 보시면 얘는 2가지 조건이 서로 다 맞아요. 이럴 때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자, 저는 노란색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렇게 겹치죠. 그럴 때도 역시 안 가져오고 이렇게 두 가지만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제가 있는 이 보관함의 빈 자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노란색 새를 선택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오는데 여기 빈 자리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가지고 온 거를 하나밖에 못 놓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하나 있으니까 하나만 가져오고 하나는 안 가져올게요. 이거 안 됩니다. 제가 이 2가지를 다 가져와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는 이 2가지를 다 놓을 수 있는 빈자리가 있어야지만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물론 이제 너 다른 플레이어 골탕 먹어봐라. 그래서 여기 걸로만 가져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원 부지를 뒤집어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가져오시냐면 요거 하나 이렇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가져오셔서 만약에 이제 두 번째 플레이어가 선택을 해서 가져갔습니다. 이 정원 부지 위에 타일이 하나도 없다면 이걸 뒤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뒤집고 얘는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내려올 수 있죠. 진열대로.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뒤집어진 정원 부지 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이미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얘도 역시 이런 타일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얘 하나 자체를 그냥 타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에 대한 비용이나 뭐 옮기는 거나 마이너스나 어쨌든 이 타일 하나로 보시면 되고 얘가 나중에 게임판에 올라갔을 때 이 위에는 타일을 안 올려도 돼요. 왜냐면 이거 자체로 이미 타일 하나가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세 번째 플레이어가 여기서 이제 가지고 온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는 연두색을 할게요 하면 얘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얘도 타일이잖아요.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와서 나의 보관소에 놓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타일과 정원 부지 가져오기 행동입니다. 또 두 번째 할 수 있는 행동은 타일 놓기 행동입니다. 이때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비용은 어떻게 지불하느냐? 아까 숫자 말씀드렸죠. 나무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 정원 부지 타일을 이리로 옮길 때 얘는 하나니까 이미 하나가 만족이 됐죠. 그래서 이걸 하나를 그냥 이렇게 옮기면 돼요. 이걸 옮기거나 아니면 나무 하나. 자, 그냥 맨 땅에는 못 올립니다. 나무 하나 이렇게 옮기시면 되고. 만약에 새를 옮긴다고 해볼게요. 새는 2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 여기 지금 새가 하나밖에 없어요. 조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카를 지불하고 새를 여기다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 하늘색 2개를 그러니까 사용을 해서 하나를 지불하고 새를 이렇게 옮겨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 새 하고 싶은데요. 그럼 새는 비용이 2개잖아요. 조커로만 2개 지불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원래 타일 하나와 조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비를 하고 싶어요. 나비가 3개죠. 이거 안 되고 이거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늘색 2개 이렇게 해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조커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 부지 타일도 만약에 제가 이게 있어요. 일로 옮겨야 되죠. 그럼 얘는 4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조커 3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같이 옮기거나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같은 연한 보라색깔 4개, 얘까지 포함해서 4개를 맞추거나 아니면 꽃무늬로 얘를 포함해서 4개를 맞추거나 해서 지불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만약에 나무 말고 나비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자, 저는 같은 파란색이네요. 자, 이렇다고 해볼게요. 자, 저는 이 나비를 여기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조커 하나와 이것도 타일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도 같이 이렇게 사용해서 3개가 됐죠. 그리고 저는 얘를 여기다 놓고 얘는 보내는데, 자, 여기 이럴 때 이 지급한 걸로 사용한 이 정원 부지는 뒤집어서 공급처 아래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패스하기 행동이 있습니다. 패스하기는 뭐냐면요. 제가 막 여기에 이게 다 찼어요. 다 찼는데 뭐 여기도 막 찾고 여기도 다 찼어. 그래서 진짜 여기서 가져올 수도 없고 여기로 옮겨가려니까 그러니까 그 비용이 모자라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는 패스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 패스를 외치신 분이 이 시작 플레이어 마커를 가져가고 마이너스 1점을 받아요. 그러면 다음 라운드에서 시작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패스를 외치면 그 라운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저한테는 게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패스를 외치는 순간 저는 이 라운드를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걸 가져가신 분부터 해서 그 다음 분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하시는데, 모든 플레이어가 패스를 외치는 순간 이번 라운드는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 부지로 옮겨올 때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 4개니까 4개, 얘를 포함한 4개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쪽으로 올 때 이렇게 돌려놓으면 안 됩니다. 이 정자 그림이 정확하게 이렇게 방향을 맞게 꼭 놓아주셔야 해요. 그리고 라운드가 끝났을 때 점수를 하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설명하기 좋게 이렇게 우선 놔봤는데요. 이 상황이라고 보시고, 자, 우선 1라운드에서 보시면 여기서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참 말씀 안 드렸네요. 놓을 수 있는 방법은 같은 그림, 그러니까 한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만 그 옆에 놓을 수가 있어요. 같은 그림이죠. 나비 오다가 같은 색깔, 한 가지가 맞았잖아요.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 그럼 여기는 누구를 놓느냐? 나비를 놓거나 연두색을 놓거나 하늘색을 놓거나 새를 놓거나, 양쪽 다 맞으면, 양쪽 다 조건이 맞으면 좋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물론 제일 그렇긴 하지만 한쪽만 맞아도 놓을 수 있어요. 한쪽만 맞으면 돼요. 조건이 한쪽 한 가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것을 2개 놓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붙여서. 그러니까 색깔과 모양이 2가지 조건이 다 같은 거 이렇게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 얘는 어디에 놓을 수 있느냐? 전혀 상관없는 곳. 여기 하늘색이니까 이렇게 놓으면 좋지만 만약에 이게 하늘색이 아니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럴 경우에 양쪽 옆에 아무도 없는 곳에 이렇게 놓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또 같은 조건으로 놓아가면 되겠죠. 그리고 조커를 받을 수 있는, 보너스로 조커를 받을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게임판에 여기 설명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 분수 타일을 이렇게 돌려서 다 타일로 채웠을 경우에 조커를 하나 받으시고요. 즉시 받아요. 즉시 받아서 보관소에 놓는데 보관소에 빈자리가 없다? 그러면 빈자리 있는 만큼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조각상이나 벤치를 둘렀을 때는 2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정자를 둘렀을 때는 조커 3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마지막에 최종 점수 계산할 때 여기에 깔려있는 정자 있죠. 정자 개수 하나당 1점씩 추가 점수를 줍니다. 그러면 1라운드가 끝났다고 치고 제가 점수를 한번 줘볼게요. 여기 지금 톱니바퀴에 보면 진한 거 초록색 하나에 1점이죠. 그럼 저는 여기 1점을 받았고, 하늘색이 2개 있으니까 2점 해서 총 3점에 나무는 없어요. 나무 좀 여기 있는 하늘색도 이것도 점수거든요. 그래서 하늘색 점수는 총 3점이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제 말을 가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다음 라운드 준비를 해야겠죠. 다음 라운드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뒤집어진 정원부지가 있다. 이렇게 진열대에 남아있는 뒤집어져 있는 정원부지는 모두 뒷면으로 하신 다음에 공급처 도미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남은 거 있죠. 뒤집지 못했지만, 그럼 이런 타일 아이들은 다시 모아서 주머니에 넣고, 얘들은 이제 더 이상 이 게임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원래는 그 타워에 넣으라고 했는데 저는 타워가 불편해서 안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옆으로 빼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라운드 2번째 더미를 가지고 와서 위에 타일 4개를 놓고 게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마이너스 1점을 가져간 사람이 이걸 내놓고 시작 플레이어가 돼서 이제 똑같이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총 톱니바퀴를 2번째 라운드로 이렇게 돌려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총 4라운드를 진행을 해서 이제 모든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 점수를 내야 되죠. 점수를 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가 뭔가를 좀 더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3개 이상 그룹이 돼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나비 3개는 그룹이 됐죠. 그러면 얘들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3점이냐? 그렇진 않고요.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다 더해주는 거예요. 3, 3, 3에서 얘는 9점. 9점 점수를 받았고, 얘는 2개, 아니구나. 4개군요. 그러면 3, 4, 12, 12점을 받아요. 12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마커로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하늘색 점수부터
하면은 하늘색 얘는 두 개밖에 없어서 얘는 점수에 상관없는 애들. 그럼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 했죠. 그러면 점수를 주는 거예요. 2점 더하기 3점 더하기 4점 더하기 1점. 이걸 총 더한 점수가 하늘색 점수예요. 그 다음에 진한 보라색 뭐 이렇게 쭉쭉 가요. 색깔별로 다 점수를 줍니다. 모든 플레이어에. 그 다음 나무 점수 합니다. 나무가 있어요. 그럼 저는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점수가 안 돼요. 왜? 하나니까. 3개 이상 해야지만 점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새도 없어요. 근데 나비는 있네요. 나비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했어요. 그러면 나비 점수 14점. 이런 식으로 해서 총점을 더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렇게 깔려 있다고 할게요. 근데 여기에 타일을 놓지 않았어도 정자에 있는 타일을 놨다면 정자 점수 1점, 2점, 총 2점을 더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공급처는 언제 사용을 하느냐? 제가 라운드를 해요. 라운드를 하는데 만약에 보관소에도 꽉 찼는데 이제 여기 이것도 다 찼어요. 찼는데 이제 얘가 조건이 이제 지불을 해서 일로 옮겨야 되는데 지불할 수 있는 게 모자라요. 그리고 여기 바닥에 타일도 꽉 찼어. 꽉 차서 놓을 자리는 없는데 그냥 막 이렇게 막 찼다고 할게요. 찼고 그리고 여기도 꽉 찼어요. 근데 여기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근데 얘를 일로 좀 보내서 여기 빈자리를 좀 만들면 저는 다음 라운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 턴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상황이 안 됐어요. 그럴 때 이제 패스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를 잘 써보면 만약에 이거 하나만 여기에 있으면 그 다음 턴에 얘를 일로 좀 옮겨서 이렇게 빈자리를 만들고 또 그 라운드를 이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얘를 가져오는 게 이득입니다. 왜냐면요. 여기에 남아있는 얘들이 다 저의 마이너스 점수예요. 최종 점수를 아까 했잖아요. 이렇게 계산할 때 남아있는 조커는 플러스 1점. 그런데 얘들은 이 액면 숫자만큼이 저의 마이너스예요. 정원 부지던 육각 타일이던 간에. 그래서 4점, 6점, 5점, 1점, 4점 이거 다 저의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다음 라운드로 2월 계속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로 옮기지 못하면 계속 쌓여요. 그럴 때는 마이너스 6점 몇 점은 싸게 먹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6점을 사용하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 공급처에다 마이너스 6은 그냥 이렇게 얹어 두시고 이걸 가지고 와서 보관소에 갔다가 오는 게 아니고요. 얘는 즉시 여기 올리는 거예요. 즉시 올려서 이제 한 턴을 사용하시고 마이너스 6은 뒤로 보내시고요. 점수판에서. 그리고 나서 다음 턴에서 여기 있는 애들을 조건을 만들어서 여기를 하고 빈칸을 만들고 그 다음 턴을 이어가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공급처 타일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 점수에서 하나 말씀 빼먹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게 뭐냐면 색깔, 그러니까 하나의 그룹에서, 그러니까 띄엄띄엄 말고요. 이어진 하나의 그룹에서 색깔 6가지를 다 모았을 때 여기 자체에서도 점수를 받지만 점수 계산해서 다 더하기 해서 6개를 다 더한 점수 플러스 다시 6점을 더 받고 또 그러니까 문양 있죠. 색깔은 서로 다른데 이제 무늬가 각자 다른 거 6개를 쭉 이어서 한 그룹으로 모았을 때 역시 이 점수를 다 더한 후에 플러스 다시 6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보너스 점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게임이 종료가 되고 동점이 있다면 누가 더 많은 사람 중에가 아니고 그냥 여러 명이 다 같이 우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임 하시다가 만약에 좀 색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거 이제 톱니바퀴 이걸 다시 풀으셔가지고 뒤집어서 이렇게 이 면을 하시면 조건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색다른 게임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설명을 해서 설명이 다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외운 거, 그러니까 플레이하면서 이해한 거를 설명은 다 했어요. 근데 빠진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영상 보시고 이제 플레이 하시면서 의문점이 생기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재미있는 플레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빼먹었네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점수판은 한 바퀴를 돌면 60점이에요. 이게 여기 보시면 각자 플레이어별로 이렇게 색깔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러면 제가 만약에 흰색 플레이어다 그럼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점수 계산하시다가 60점 그다음 뒤집으면 120점 다시 180점 뒤집으면 240점 이렇게 점수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설명에서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제가 패스를 외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렇게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저는 또 다음 라운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져올 수도 없고 여기로 놓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패스를 외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다음 라운드를 만약에 한 라운드가 남았다던가 그렇게 했을 때 여기를 비워주지 않으면 다음 라운드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럴 때는 패스를 외치면서 동시에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여기에 있는 거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버리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이 개수 여기 적혀있는 숫자만큼 마이너스를 점수를 받고 얘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도저히 이 6개짜리 채울 수 없어. 그래서 이 2개를 버려. 그럼 마이너스 12점을 점수판에서 간 후에 얘를 버릴 수 있어요. 이건 내가 패스를 그러니까 첫 번째 패스일 땐 마이너스 1을 먹고 얘를 하지만 만약에 이제 저는 누가 첫 번째 패스를 누가 가져간 다음 두 번째 패스를 하게 된 상황에서 마이너스 1점은 받지 않지만 제가 패스를 하면서 여기 있는 걸 뭔가를 버린다고 하면 그 문양의 숫자만큼 전 마이너스 점수를 받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